안녕하세요. 정치 클립입니다. 총선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버스 90대를 동원해 새 과시를 하던 장제원이 갑자기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김기현 대표가 이틀을 잠적하더니 13일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혁신위가 조기 해산하고 지난 8일 윤석열이 격려 차원에서 김기현과 인효한을 용산으로 불러 오찬을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으로 윤석열이 힘이 빠지면서 김기현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 보이더니 며칠 만에 국힘의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장제원은 불출마를 하고 김기현이는 대표직을 사퇴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중진들에게 불출마 요구를 하면서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자 혁신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조기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제원은 지난 11월 12일 교회에서 권력자가 뭐라 해도 할 말하고 살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간증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12월 1일 일요신문 단독으로 장제원에게 동서대 청소업체 대표 부부 쪼개기 후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6천만 원을 6년간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본인 일가 소유인 동서대학교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라는 윤석열의 시그널이었다고 봅니다. 장제원이 항명하는 모양새로 출마 의지를 피력하는 것을 보고 여론은 윤석열에 대한 캐비넷을 갖고 있나? 라는 말이 돌았는데요. 장제원 일가 사학 비리와 본인에 대한 캐비넷을 처음에는 살짝 보여주고 장제원 반응을 보니 어라, 이거 안 되겠네. 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을 가지고 딜을 했을 거라는 게 파다한 얘기이고 추측입니다. 또 장제원 불출마를 두고 부산시장 출마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오자 장제원은 2년 뒤의 상황을 예측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이라는 사람은 그다지 인성도 좋지 않아 보이고 신임이 가지 않는 정치인으로 거의 막가파 아닙니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윤석열을 몰아붙이더니 대통령이 되자 윤핵관으로 이제는 토사쿠팽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국민들이 정치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장제원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 대표직 사퇴는 예고되었던 수순이었고 같은 당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용퇴하라는 압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사퇴 배경에 대해 한겨레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권 핵심 인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1일 김기현 대표에게 당 대표직은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를 해달라는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날 윤석열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이었는데요. 총선 불출마는 인효한 혁신위가 요구한 영남 중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는 이를 거부했고 대통령실의 제안과 정반대로 당대표직을 포기하고 울산 지역구에 총선 출마하겠다고 의지를 전하자 이를 전해들은 윤석열이 격노한 상태에서 출국길에 올랐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설명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의 전폭 지원에 힘입어 당대표에 당선된 지 9개월 만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한 의원은 김 대표 입장에서는 지역구와 당대표 둘 다 지키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국 눈치를 보다가 떠밀리듯이 퇴진한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태는 윤석열의 당무 개입 아닙니까? 내년 총선에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 국힘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불법으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윤석열의 말로는 당연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로 인해 국힘의 미래는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예측이 되면서 국힘을 검사들이 장악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90도로 인사하는 김기현도 윤석열에게 토사쿠팽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지금까지 장제원 불출마와 김기현 사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을 당선시킨 정당이 거의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것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윤석열이 이준석 대표를 비열하게 몰아내면서 1년 6개월 동안 국힘은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건 다 윤석열 때문인데요. 국힘이 4개월 남은 총선을
다시 비대위 체제로 치르기로 14일 결정하면서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은 김한길, 원희룡, 한동훈, 인요한이라고 나오는데요.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은 국민 눈높이와 국민 공감, 총선 승리 세 가지라고 합니다. 좀 웃기네요. 그중 김한길은 윤석열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주당 출신으로 보수층이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점과 윤석열의 신임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계 초선 하우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비대위원장설이 오보이길 바란다. 이렇게 거론되는 자체가 당이 우스워졌다는 증거라며 바뀌어야 할 것은 용산이고 대통령이다. 그에 맞는 비대위원장이 와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당내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높은 인지도와 화려한 언변으로 스타성을 갖춘 한 장관이 수도권 분위기 반전을 위해 반드시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만 평가하는 스타 한동훈인데요. 그 반대로 비호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검사 출신인데다 현직 장관 신분으로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비대위원장이 아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 바람몰이 역할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또 다른 주류는 혁신안 등으로 인적 쇄신 분위기를 조성해낸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데요. 하지만 인 위원장은 예측 불가능한 돌발 온행과 정치 경험 부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21대 총선 전에 이미 비대위를 이끈 경험이 있는 김병준이나 윤석열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 원희룡 장관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힘은 윤석열로 인해 총선을 앞두고 자중질환에 빠진 형국입니다. 비대위원장을 누가 와서 맡든 국힘이 잘 되겠습니까? 원칙과 상식 모임인 반면계 4명은 장제원 불출마와 김기현 사퇴 후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라고 연일 협박을 하면서 떠들고 있는데요. 당원들은 아직도 안 나갔냐며 비꼬면서 오히려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며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필두로 흔들림 없이 총선을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